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꽃가루망치 20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7월 1일 발생했던 서울역 역주행 참사 관련해서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요. 그분들의 명복을 먼저 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7분이 중경상으로 지금 병원에 계신데, 아마 이분들 외에도 그날 현장에서 목격을 하셨거나 아니면 아주 경미하게라도 다치신 분들도 아마 더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분들은 또 정신적인 충격을 엄청나게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분들의 빠른 쾌유도 함께 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번째 방송은 서울역 참사, 이제 서울역이 아니라 시청역이죠. 시청역 참사의 고인들, 그리고 유가족, 그리고 그날 이제 부상을 당하신 분들, 그리고 직접 목격을 하셔서 마음의 상처를 깊게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바치는 마음으로 함께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사고 이야기는 이따가 금요일 이번 방송 주제, 그리고 주간 이슈 데시크에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연결하는 걸로 해서 추모 말씀은 여기까지만 드리고요. 자, 이번 주 주제 20번째 방송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자신은 언제나 안전할까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주간 이슈 데시크에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금일 주제는 이제 그 키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피해자, 물론 이제 우리는 많은 피해자들을 봐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런 참사극은 아마 대구 지하철 참사가 아닌가. 그 다음에 그거랑 거의 대이소등한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이렇게 쭉 가면서 이번에도 이제 이런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보통은 이제 모두가 다 이제 피해자 아니면 희생자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졌는데요. 오늘은 피해자 입장에도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가해자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피해자가 아무 잘못 없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아무 잘못 없이 가해자도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포커스를 잡아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급발진, 도대체 급발진 그렇게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지금까지 급발진하고는 정황이 다르니 뭐니 그런 말을 하시는데, 진짜 급발진이 있긴 합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있긴 합니까? 그렇게 방송을 통해서 전문가들이라고 나와가지고 떠드는 게 급발진 그러는데, 왜 법정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정에서는 왜 단 한 번도 급발진에 대해 가지고 판결을 내린 적이 없습니까? 법정에서 인정하지 않는데 자꾸 급발진 그래서 그냥 모든 걸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도 그렇고요. 실제로 급발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참사 계기로 해서 급발진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분명한 선을 못 박아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주간 이슈 시간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많은 이제 뉴스 언론들을 보면, 어제 보니까 이제 어떤 전문가라고 나와가지고 이번에 희생당하신 분들 9분에 대해서 피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피해자라고 말하는 그 전문가들은 거의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그 희생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날 이제 68세 먹었다고 하는 그 버스 운전기사를 하시던 그 운전자분, 예, 차량 운전자분을 그냥 가해자라고 내지는 범죄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사고, 그래서 사고인 거죠. 예, 그 범죄 그 고의성이 없는 거죠. 범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일단 뭐 그 운전자는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제가 봐도 급발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법정에 가서 급발진이라는 결론은 나지 않겠지만서도 어쨌건 그냥 단순 교통사고, 고의성이 없는 과실에 의한 단순 교통사고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지는 것으로 봤을 때는 또 이번 사건에는 가해자는 없고요, 피해자도 없고요, 그냥 운전자가 있고요, 그리고 희생자가 있을 뿐이고, 그리고 부상자가 있을 뿐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죠? 참 그렇죠. 이렇게 이제 책임의 소지를 분명히 물을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사고 중에 또 하나가 이게 발생을 한 게 아닌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참사, 특히 대구 지하철 참사는 분명히 그 가해자가 있죠. 지금도 콩밥 먹고 있을 텐데 그 썩을 인간, 예, 분명히 이제 인화성 물질을 들고 객차에다가 불을 질렀으니까 또 이제 그것을 또 계기로 해서 모든 지하철에는 이제 모든 안에 들어가는 내장재들이 난연성, 그러니까 불에 잘 타지 않는 그런 소재로 다 바꾸는 뭐 그런 계기는 만들었지만 어쨌든 뭐 대구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가해자가 있는 것이고요.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좀 분명하지는 않죠. 분명한 가해자는 없지만 업무상 과실에 의한 그런 것밖에 없어, 그죠? 누가 고의로 배에다가 폭탄을 장치해가지고 배를 침몰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과적에 의한 배 설림에 의해서 배가 침몰했다고 하는데 여기도 또 분명한 가해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어린 친구들, 지금은 자라면 한 30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 어린 친구들 30살 맞나? 10년 됐죠? 17, 한 20대 후반 됐겠네요. 예, 그 친구들 포함해서 이제 수십 명 되는 일반인들 그렇게 희생을 당하셨는데 여기도 분명한 가해자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제일 골치 아픈 거죠. 예. 그리고 이태원 참사 역시 가해자가 없습니다. 희생자 리꼬르에 보면 가해자가 된 셈이죠. 이것도 그래서 비참한 겁니다. 비참한 거. 희한한 사고죠. 희한한 사고. 피해자가 가해자고 가해자가 피해자고. 결국에는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는 그냥 희생자만 발생한 사건이 아닌 사고. 네, 이번 시청역 역주행 역시 가해자는 없는 피해자만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고로 끝날 것 같긴 한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진짜 급발진에 대한 분명한 기준선을 딱 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정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부디. 저도 솔직히 지금 살다가 보면 가해자, 피해자, 책임 소지 없는 그런 사건들에 연루된 경우가 종종 있어요. 몇 번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어느 해 겨울에 지나가다가 고도림이 떨어져서 제가 고도림에 맞아서 좀 다친 경우도 있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러시아에서는 고도림이 한번 자라면 몇 미터씩 자라서 그게 떨어져서 차에도 떨어져서 차도 박살을 내고 사람이 맞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운명을 달리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하네요. 예.
제가 그래서 그날 이후로 겨울만 되면 그 지하차도 같은 데 보면 여러분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 고도름이 겁나게 큰 고도름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녹겠습니까? 운이 안 좋으면 그거 분명히 떨어질 거예요. 그죠? 저는 그럴 거로 봅니다. 자, 그렇게 분명히 떨어질 텐데, 거기에 부딪혀서 죽으면, 그, 누가 이렇게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역시 피해자, 누가 피해자입니까? 누가 가해를 분명히 해야 피해자가 생기는데, 또 가해자가 없는 피해자가 아닌 희생자, 그리고 억울한 경우만 발생하는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20대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경찰 정복을 입고 가는 경찰하고 사법 경찰인가 형사인 것 같은데 누구를 막 도로 건너편에 보니까 누구를 막 쫓아가길래 제가 같이 뛰면서 도로를 건너면서 같이 뛰면서 들고 있던 가방을 그 앞에 가는 사람한테 다리 쪽으로 집어던져서 넘어뜨렸는데 얼굴이 피범벅이 돼가지고 이렇게 끌려갔어요. 저는 가해자인가요? 참 경찰 돕는다고 했던 게 솔직히 저는 마음이 되게 아프긴 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지금 소개하면 세 번째 소개하는 것 같은데 그 학원 독서실, 그러니까 저 공부하는 교실, 공부하는 교실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요. 자석판으로 되어 있는 장기판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그 원생이 다른 원생을 이렇게 막 연달아 한 4-5번을 그냥 연속으로 그냥 장기를 읽으면서 그렇게 모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좀 장기를 좀 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장기를 대신 두면서 연희 세 판을 졸도 하나 안 남기고 싸그리 다 잡아 먹으면서 그렇게 무안을 줬는데 걔가 그 학원을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 길로 열받아서 오토바이 타고 나가서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제가 가해자인가요? 저 때문에 제가 죽인 건가요? 어쨌든 찜찜합니다. 그죠? 예.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주간 이슈 되씹기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억울하고 황당한 피해자도 될 수 있지만 진짜 황당하고 억울하게 가해자도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어제 제가 처갓집에 갔어요. 처갓집에 삼계탕을 끓여놨다고 먹으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만 그 전부터 이제 그 집이 좀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조명 기구도 이제 많이 좀 엉망이 되어 있고 저기 들어있는 전구도 이제 많이 이제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전구 한 10개 가까이를 제가 갈아드리는데 어쩌다가 전기가 한번 찌리리 흐르더라고요. 옛날 어릴 때 소시적에 뭣도 모르고 흐를 때하고 또 느낌이 달랐어요. 야, 그게 아시겠지만 재수 없으면 가는 겁니다. 그죠? 1차적으로는 전기로 가는 거고 뭘 짚고 올랐었을 때 2차 피해는 찌릿이 놀래가지고 거기서 떨어져서 낙상으로 죽는 경우도 있고. 그죠? 지금 한번 찌릿거리고 아이고 그냥 그걸로 금방 손 떼서 괜찮았는데 제가 전선을 잡은 게 아니라 조명기구만 잡았기 때문에 자, 이럴 경우에 제가 만약에 죽었다, 가해자가 누군가요? 전기인가요? 아니면 등을 갈아달라고 했던 우리 장모님인가요? 이렇게 억울한 케이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 죽으면 제 아들은 우리 장모님을 인간 대접하겠습니까? 아마 그저 똑바로 보지 못할 거예요. 그죠?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물론 다행스럽게 그런 일이 안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끝났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그런, 생각하기 싫은 그런 결과들이 나왔을 겁니다.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어요. 없었고요. 참 마음이 아프네요. 마음이 아파. 아유. 자,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상세한 내용들은 주간 이슈 대집기에서 그렇게 한번 나눠보죠. 주간 이슈 대집기 보고 가겠습니다. 네, 주간 이슈 대집기 되겠습니다. 지금 2주 연속으로 주간 이슈 대집기를 안 하다가 3주 차에 다시 주간 이슈 대집기를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시청역 역주행 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정말 저는 주간 이슈 대집기에서 아주 좋고 선하고 참 기분 좋은 그런 이슈들로 그냥 막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내용들의 좋은 일들은 하나도 없고 다 이렇게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이런 이야기들만 계속 해야 되니까 아유 진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아유 참. 진짜 뭐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청역 역주행 참사는 사고입니까? 사건입니까? 투표 한번 합시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쇼츠로도 남겼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마음 아프지만 사고인 것 같고요. 언론에서는 사고는 돈이 안 되니까 돈 되는 사건으로 자꾸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뭐 다시 한번 그 사망하신 우리 운명을 달리하신 그 9분의 우리 다 제 또래나 저보다 나이 어린 분들, 그것도 남자들만 그렇게 돌아가셨던데 제가 올해 53인데 50대 몇 명, 40대 몇 명, 30대 한 명인가? 반대인가? 어쨌든 그렇게 돌아가셨더라고요. 9명이. 지금 한참 지금 사회활동 열심히 하면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정신없이 바쁘고 그게 의지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많은 그런 나이에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더더욱 더 아파요. 물론 뭐 다른 나이대라 그래서 마음이 안 아픈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사고인 것 같습니다. 사고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픈 거죠. 예. 가해자가 분명한 범죄 사건도 아니고 그리고 운전자 누구든지 그 급발진하는 상황이 되면 본인도 가해자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가해를 주는 가해자, 범죄자라는 의미의 가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해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너무 마음 아파요. 지금 모든 포커스는 때리 죽일 놈, 운전자, 불쌍한 사람들, 피해자 이렇게 다 양분화되어 있는데 이건 솔직히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언제든지 본인도 그런 사고의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사고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급발진이 겁나서 지금 또 스틱만 고집하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예. 몰라 1000명 중에 1명일지 10,000명 중에 1명일지 몰라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솔직히 과학이라는 그런 결과물, 과학을 통한 편리함, 편의성이 주는 그 결과의 범죄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 편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가만 앉아가지고 그냥 편해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돈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편함의 대가는 분명히 본인이 져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지금 저도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쪽 그 창 밖에 차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거 뭡니까? 예. 마음만 먹으면 저걸로 사람 죽일 수 있는 지금 살인 병기예요, 그죠? 예. 살인 무기도 아니고 살인 병기입니다.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
할머니가 그 외손자죠. 이름도 전 국민이 다 아는 도연이죠. 도연이. 도연아, 도연아, 도연아. 예, 그 강원도 어디죠? 원주인가요? 어딘가요? 춘천인가요? 예, 지역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급발진 사고로 인해 가지고 차가 날아서 할머니는 중상을 입고 그 손자는 그냥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런 끔찍한 사고. 처음에는 뭐 구속이 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참 자식 잃은 그 부모가 또 사고 내신 분도 부모인지라 탄원서를 넣어가지고 나오게 만들고 이게 참 이건 뭐 이건 진짜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차량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급발진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할머니가 미쳤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힘든 방법으로 손자를 죽이겠습니까? 그것도 이뻐 죽는 손자를 자살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됩니까? 그 차가 그걸로 안 날아가고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군집해 있는 그런 데 북 날아가지고 떨어졌다 그러면 9명이 문제겠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운명을 달리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다행히 그 지나가는 행인들이 없는 쪽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냥 끝난 거지. 그래 되면 그 할머니는 그냥 도연이의 외할머니의 그 슬픔이 아닌 거기도 때려 죽일 인간으로 바뀌는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 운전하고 있는 그 차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그걸 피해갈 수 있습니까? 누구나 그러한 자동차의 핸들을 잡는 운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프지만 그런 가해자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황당하게 그냥 술자리에서 술 한잔 먹다가 담배 피러 밖에 나왔는데 담배 피다가 그냥 차에 취해서 그냥 객사도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냥 기분 좋게 아내랑 호텔 뷔페 해가지고 식사를 하고 나와가지고 나오는데 차가 미쳐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그것도 9명씩이나 객사를 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프다는 거죠. 왜냐? 남 일이 아니니까. 내 일 같으니까. 우리 가족 일 같으니까. 우리 식구가 그런 일을 당하고 그런 일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픈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진짜 급발진은 맞을까요? 뭐 택도염소리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보자 제가 운전면허를 몇 살에 땄더라? 22살에 딴 것 같아요. 22살에 22살에 운전을 따서 운전 따는 그날 그 주부터 바로 해가지고 그때 120만 원인가 150만 원인가 주고 중고 프라이드, 물론 수동이죠, 스틱. 그걸 그때부터 몰고 다니면서 중간에 거의 운전 안 하는 공백 없이 아직까지도 운전을 합니다. 해수로 32년, 만 31년간 운전을 하는데요. 아니 어떻게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고 해도 이게 브레이크하고 이제 엑셀레터를 헷갈릴 수가 있어요. 진짜 택돔살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근데 그분은 뭐 버스만 40년 몰았다면서요. 일반 자동차는 안 몰았을까요? 예. 운전 경력이 40년도 더 될 것 같은데 저보다도 10년은 더 운전하신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뭐 어떻게 브레이크하고 엑셀하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까? 바본가요? 아유 정말. 그리고 운전을 어떻게 그렇게 200m씩이나 그렇게 100km 600 하게끔 이렇게 막 달립니까? 그분이 고의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막 갑자기 미쳐가지고 아니면 옆에 타고 있는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럼 왜 배우자는 멀쩡하죠? 막 걸어다니더만 병상이라면서요. 16명 사상자를 낸 그 폐차가 된 그 차에 조수석에 있던 사람은 뭐 걸어다녀요. 그죠? 운전하는 사람은 병원에 누워있고. 제가 봤을 때 회피 운전을 왜 안 했냐 왜 안 했냐 언론에서 많이 떠들지 않습니까?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든 안 맞든 저는 관계없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회피 운전 안 한 이유. 자,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 제 아내가 조수석에 앉아있고 제가 운전을 하고 있다. 모르죠. 저도 사람을 16명이나 치어가지고 그 중에 9명이 죽을 줄은 모르죠. 딱 하나, 사랑하는 내 아내는 지켜야겠다고 생각했겠죠. 만약에 저 혼자 운전했으면 어디 세리 받아가지고 내가 뒤지든 말든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아마 도연이 외할머니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혼자 운전하고 있다 그러면 저 숯불 속이나 뭐 나무 많은 데다가 뛰어들면 되잖아요. 펜스 부서뜨리고. 아, 제가 사진을 이렇게 안 올렸네. 예, 우리 동네 저 펜스 하나 떼는 거 봤는데 펜스가 땅에 박힌 게 요 정도밖에 안 돼요. 10cm도 안 돼요. 10cm도. 그거 백날 박아놓으면 차로 그 정도 속도로 가면 다 뜯겨 나가죠. 흔적도 없이. 뭐 그렇게 뭐 벽에 들어박든 그러면 자기 목숨 하나 날린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되긴 되겠지만 옆에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배우자가 타고 있었잖아요. 그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그 호텔 가가지고 뷔페까지 그렇게 현직 버스 기사님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쉬는 날이 충분하지도 않은 분이 월요일 날, 분명히 아내와 그분하고 그 둘만의 무슨 이벤트가 있었던 그런 날 같아요. 그죠? 특별한 날 아니겠습니까? 뭐 사온 정황도 없다 그러는데 그놈의 가짜뉴스 제발 좀 그만 좀 하시고, 뭐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니 많이 그딴 말을 왜 합니까? 그딴 말을 왜 해? 그리고 뭐 최근 뭐 몇 년 동안 뭐 교통사고 이력이 그 차량이 6번? 아니 6번 아니고 60번이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교통사고 경력이 있든 없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교통사고 경력이 많은 차는 급발진 생기면은 사람을 치어 죽이고, 그냥 교통사고 경력이 아예 없는 거는 급발진 생기면 사람을 안 죽이나요? 뭐 별걸 다 갖다 붙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급발진이든 아니든 간에, 급발진과 유사한 뭐든 간에 어떻게 제동이 안 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브레이크 안 드는 차 한번 운전해 보신 적 계세요? 저는 그 프라이드, 예, 야 초보 때 진짜 막 저는 프라이드 그게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진짜 와 한 5분을 진짜 마음고생을 진짜 이러다가 뒤지는 거 아니냐. 전에 야 내가 뒤지는 거는 뒤지는데 내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입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급발진은 아니죠. 수동이라 급발진은 아니고 저 원체 자동차를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그 운전한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원인은 브레이크 오일이 없어가지고 브레이크가 안 드는 거였습니다. 와 진짜 브레이크 밟으니까 돌덩어리 같더라고요. 일단 브레이크는 안 들지, 차는 세워야 되는데 차는 안 서지. 그리고 그게 대로입니다. 그 당시 대구에서 가장 큰 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예, 반올 땅을 가로지르는 그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게 오르막 내리막이 많습니다. 예, 브레이크가 딱 안 드는 순간이 내리막에서 이제 가속이 붙는 거예요. 브레이크는 안 들고 이런. 그 사이드 브레이크를 막 잡아당기면서 아무래도 이게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오랜 시간 동안 꿈에서 그 브레이크 안 되는 차를 운전하는 꿈을 한동안 꿨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걸 트라우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 트라우마에 빠진 적이 있어요. 와. 그래서 이제 내리막 저기 어디를 보니까 겨우 왔는데 이제 신호 보고 뭐 없잖아요. 앞차가 서면 가서 뒤에서 쇠를 박을 상황인데 저 대각선 건너편에 보니까 자동차 정비소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카센터는 아닌 것이
카센터인가? 예, 카센터 같기도 하고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게 벌써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와우, 진짜 제가 23살 때 이야기네요. 저는 참 별일 또 많이 겪어본 것 같아요. 내리막도 엄청난 내리막인데 옆에 보니까 폐타일을 쌓아놓은 게 보이더라고. 폐타일 쌓아놓은 게 순간 그래, 저 폐타이어 쌓아놓은데 사이드 브레이크를 있는 대로 당겨가지고 최대한 속도를 줄여서 저기다가 셀을 받으면 일단은 되기는 되겠다 싶어서 빵 그래서 차를 왼쪽으로 씩 돌리면서 가서 거기 부딪혔는데 차는 많이 다치지 않아서 범퍼가 떨어지긴 했는데 팡 해가지고 야 그래서 살았어. 아무도 안 다치고. 아 다행히 폐타이어. 네, 거기서 이제 보니까 이제 엔진 브레이크가 앵꼬더라고요. 앵꼬. 아 이런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것도 모르고 운전하고 다녔네요 제가. 그래서 갈고 떨어진 범퍼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정비소에 있는 사장님하고 직원하고 뭐 얼굴은 전혀 기억도 안 나지만 위치는 대충 기억이 나는데 다음에 대구 가면 그거 한번 찾아가 볼까? 장사 안 하겠죠 그죠? 예. 그때 사장님이 내 나이 좀 됐을 것 같은데 50대 정도. 얼굴은 기억 안 나지만 정말 천운이라 그럽디다 저보고. 야 정말 천운이라 천운. 와 참 운을 그런 데서 발휘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남의 목숨도 살리고 남의 피해도 안 내고 제 목숨도 살고 이제 모든 피해를 최소화해서 막은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속도까지 100km씩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브레이크도 안 들고. 와, 저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상상도 하기 싫어. 와, 그러면 차가 그렇게 파도고개처럼 이렇게 이런 도로 아시죠? 그럼 날면 뭐 붕붕 날아갈 거 아니에요. 속도는 더 나고. 와, 어떻게 거기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고 어떻게 버틸 수가 있죠? 진짜 급발진이 있다고 저는 믿지만 저는 급발진 난 차를 실제로 본 적은 없고요. 그리고 다행히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은 급발진 사고를 아니면 급발진 경험을 갖고 온 사람은 없어요. 그냥 언론으로만 봤기 때문에. 근데 전 세계적으로 급발진 그러는데 그게 전혀 없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예전에 다녔던 모 회사에서 여기는 이제 신소재 특수 소재를 만드는 회사였는데요. 거기가 이제 뭔가 이제 그 프로파일링 아니고 프로파일링이래. 저희가 그 뭔가 테스트 제품을 만들었었습니다. 뭐라 그래? 아우 하도 단어를 안 쓰니까 단어도 까먹네. 무슨 파일링인데? 예, 어쨌건 뭐냐면 이제 그 전자파 차폐하는 그런 소재로 해가지고 이제 하우징을 만드는 거였어. 뭐 ECU 뭐 그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ECU를 싸는 그런 하우징 같은 만드는 걸 했었는데 테스트를 했었는데 같이 한 곳이 현대모비스였습니다. 예, 그랑 같이 했는데 현대모비스 관계자가 그러더라고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은 인정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급발진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슈의 오류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예, 그거는 이제 전자파나 아니면 전자기적인 그런 문제로 의해서 이슈에 문제가 생기면 급발진이 생기는 게 아닌가? 예, 관계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또 관계자들 이제 은퇴하신 분들 그냥 이제 말할 수 있지 않나요? 한번 급발진 시원하게 한번 틀어보세요. 영감님들, 누님들 좀 제발 계속 이 사람들 죽어나가게 만들지 말고. 급발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조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다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죽어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보다도 더 큰 상처를 입으면서 죽지도 못하고 살아갈지도 몰라요. 언제든지 본인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사건 아닙니까? 급발진이 진짜 있긴 합니까? 대한민국 법정에서는 급발진 인정도 안 해주는데 급발진이 있긴 합니까?
그럼 급발진이 있다고 뭔가 탁 규정이 되어야지 급발진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대책을 마련할 거 아니에요. 예. 자동차에다가 특수 옵션 하나 만들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빨간 알람 버튼을 탁 누르면 차 밑에서 무슨 그 킹크랩의 발처럼 뭔가 탁 튀어나가지고 바닥을 팍 찍는다거나, 예? 오반가요? 그게 뭐 오바입니까? 그런 거 달아놓고 사람 9명 안 죽이는 게 좋아요. 그런 거 안 달고 사람 9명, 90명, 900명 죽이는 게 좋아요. 물론 옵션입니다. 차 살 때 급발진 불안하면 그 옵션을 1000만 원 하든 1억을 하든 달 것이고, 아니면 안 달 것이고, 예. 급발진은 이제 법적으로 인정을 한다면 제조사들이 눈이 동그래지겠죠. 단 그래야 되면 이제 급발진을 핑계대고 치는 사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그런 것들 귀찮아 가지고 급발진 인정 안 하는 겁니까, 법정에서는? 아니면 뭐 기술적으로 자문받을 만한 데가 없어요? 그 제조사가 무섭습니까? 만만하진 않겠죠. 그것도 악용하는 인간들 엄청 많을 거예요, 그죠? 엄청 많긴 하겠지만 그런 옵션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옵션. 네. 급발진 그 차단 옵션, 아니면 급발진 뭐 어쨌든 간에 뭐 타이틀 하나 달아서 그런 옵션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버튼 누르면 막 밑에 바닥을 콱 바닥을 뭐 찍든지 박든지 해가지고 막 아스팔트 아니면 좀 깔아 먹으면 어때요? 막 쫙 미끌려 나가듯이. 야, 우리 등산할 때, 겨울에 등산할 때 아이젠 그거 뭐 끼워가지고 그냥 달리듯이 좀 그렇게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급발진. 예. 그래서 이제 만약 급발진 사고라고 왔는데 그 장치를 단차는 좀 감경을 해주고 안 찬 차는 감경 소지 여지가 없이 그냥 좀 심하게 좀 처벌을 하고 그렇게 좀 승대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급발진이 있다 없다 이걸 확실하게 법정에서 이렇게 규명을 해야죠. 또 이게 9명 희생자 그냥 덧없는 그냥 망자로 만들 것입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번 진짜 여야 좀 그만 좀 대충 국회에서 그냥 개싸움 좀 그만하고 이런 걸로 좀 특별법 좀 만듭시다. 에? 급발진 방지법이나 그런 거 좀 만드는데 좀 오류를 좀 해주세요. 막 밖으로 사업 좀 하지 말고 진짜 막 죽겠어 진짜. 아유. 급발진이 있다고 확실하게 규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좀 마련하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좀 힘들 것 같죠? 당장 사고라도 덜 나게끔 뭔가 옵션을 만들고 그런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교통사고가 나는 케이스가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 5가지밖에 없는데, 자, 5가지가 뭔 것 같습니까? 5가지가 뭘 것 같아요? 첫 번째, 당연히 운전 미숙이겠죠. 운전 미숙. 초보들, 운전 미숙, 그죠? 예. 그리고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인지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역시 운전 경력이 막 50년, 60년이라 그래봤자 그래도 이제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그것도 운전 미숙입니다. 자, 그리고 운전 미숙에 대한 사고 주로 이제 그래봤자 이거는 혼자 다치는 사고들이 줄을 거예요, 그죠? 겁나게 달리진 않으니까 보통 주차를 한다거나 차를 뺀다거나 코너에 좁은 길을 지나간다거나 막 그럴 때 아마 나는 그런 운전 미숙 사고가 있을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죠. 외부적인 요인. 나는 신호 잘 지키고 차선 잘 지키고 정속으로 가는데 다른 놈이 와서 들이받으면 답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외부적인 요인.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좀 상황이 좀 심각한데 조금 덜 심각한 것부터. 자, 제가 브레이크 오일 그 앵꼬 돼가지고 제가 브레이크 안 들어서 죽을 따 살았다 그랬죠. 이렇게 정비 불량입니다. 정비 불량. 평소에 정비를 잘해야죠. 타이어 너무 노후됐는데 막 타고 가다가 타이어 펑크가 나가지고 말이야, 차가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차가 막 전복이 되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경우가 다 있죠. 저는 타이어 가지고 문제 낸 적은 없네요. 저는 이제 지난번 방송인가 한번 말씀드렸죠. 워셔에 워셔가 아니고 이제 워셔, 워셔 브라인더, 브라인더. 이게 안에 있는 모터가 마셔가지고 이거는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차량 중고차를 사서 그런가 그놈의 프라이드가 그렇게 애를 먹였습니다. 네, 애를 먹였어. 이게 비가 오는 날인데 이게 워셔가 안 되니까, 유리창 워셔가 안 되니까 어떻게 앞에 보입니까? 겨우겨우 어떻게 땜빵 해가지고 고치긴 고쳤는데, 네, 그렇게 정비불량에 의한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겁니다. 네 번째 사고는 맞아. 운전 미숙에는 그것도 들어가겠군요. 자, 두 번째 사고에서 운전 미숙에는 그것도 들어가겠네, 그죠? 약물이나 음주, 그리고 뭐 졸음. 네, 그래서 이거 역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런 요인들에 의해 가지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마 운전 미숙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근데 분명히 이 음주나 약물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범죄니까. 그리고 제가 예전에 같은 아는 사람이 그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데, 아니 위내시경을 수면으로 한다면서 차를 왜 몰고 가가지고 말이야. 그 양반 졸다가 사고 나가지고 차 폐차했잖아요. 그 양반은 다행히 혼자 들어박아가지고 본인만 좀 다치고 차만 그렇게 폐차를 했는데, 이런 거 역시 운전 미숙입니다, 그죠? 원래 운전을 못해가지고 미숙한 거 플러스 인지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제대로 발휘를 못해서 만들어진 사고 역시도 다 운전 미숙일 거예요. 자, 우리 강아지 왜 짖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요겁니다. 급발진 같은 차량 결함이죠. 차량 결함. 원인 분석조차도 안 되는, 이거는 정비 불량하고 또 다른 거죠. 예, 급발진, 급발진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차량 결함이 교통사고를 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5가지 말고 또 다른 요인들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 5가지 말고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봤을 때 이번 사고는 어떤가요? 이번 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운전 미숙일 것 같습니까? 40년 넘게 경력 있으신 분이 참나 브레이크하고 엑셀을 잘못 밟았다. 와, 그런 상황에서 브레이크하고 엑셀하고 더 잘 보여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차가 미친 듯이 가는데 어느 미친놈이 엑셀을 밟아요. 응? 이게 앞차 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인 줄 알고 엑셀 확 밟아가지고 앞차를 쿵 들어받고 쓰는 경우는 몰라도, 그렇게 밟고 200m 있으면 어떻게 날아갑니까? 사람을 그렇게 치워 죽이고 막 펜스를 막 다 들어박는데도 미친놈이 엑셀을 계속 밟고 있는 놈이 어딨어요. 저도 가끔 실수할 때는 있어요. 후진기어 놓고 앞으로 가는 줄 알고 밟았다가 뒤로 슉. 금방 브레이크 밟죠. 느낌 딱 아는데. 예. 운전을 원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건 확률상. 예. 운전 미숙 아닌 것 같고, 정비 불량도 아닌 것 같고, 음주도 안 했고 약물도 안 드셨다면서요. 예. 그런 외부적인 요인, 누가 와서 박은 건 아니니까요. 자기가 가서 세려 박은 거지. 이거 결국에는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지만 차량 결함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게 진짜 급발진이든 아니든 간에. 그리고 많은 분들 급발진인 경우에 차가 브레이크 밟아서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도 급발진이 있긴 합니까? 급발진 그렇게 잘 알아요? 그리고 잘 알아도 왜 법정에서는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되지 않고 자기가 짧은 경험 가지고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게 다가 아닙니다. 모르죠. 이게 그 사람들 그렇게 세례받고 벽 세례받고 하면서 뭔가 이슈가 뭐 다시 뭐 리프팅이 돼서 세팅이 다시 됐는지, 예? 뭐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알면 급발진이 있겠어요. 별의별 케이스가 다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볼게요. 세상이 살기 좋고 편해진 만큼 사고가 유발되고 그리고 그런 사고에 대한 피해자와 가해자는 점점 증가할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고요. 자, 지금은 이제 그냥 오토, 예, 자동차지만 이제 그 전기 자동차가 대중화가 되면 원래 1930년도부터는 전 세계에서 이제 내연 엔진 자동차는 출고를 하지 않겠다고 뭐 말을 했었는데 배터리 문제나 전기 자동차 화재에 대한 수습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5년 더 연장됐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자동차 제조사가 1930년도까지였나 그때부터였나 그때까지만 자동차를 생산하고 내연 자동차 생산하고 그 이후부터는 다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2035년도까지 연장이 된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만 틀리다면 여러분들 댓글로 좀 한번 추적질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전기 자동차가 대중화가 되면 이건 뭡니까? 그냥 뭐 컴퓨터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AI 기능까지 집어넣어서 제 차 몰 때는 제가 반자율 주행을 주로 하는데 특히 장거리 할 때 반자율 주행 건네줍니다. 피곤하지가 않아. 예, 다리가 안 아파. 예. 브레이크 엑셀 밟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 그래 되면 이제 이런 이제 자동차 결함이나 희한한 문제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그게 뭡니까? 이제 그 무슨 인터넷에 가능한 그냥 뭐 그 기계잖아요, 기계. 그냥 컴퓨터 한 대가 달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마 이거 이제 또 희한한 놈들, 별의별 놈들 다 있으니까 자동차 전자 시스템 이것도 해킹해가지고 사건에 이용하는 그런 놈들도 생길 수 있어요. 고의 사고 막 유발해가지고 사고 내고 막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언제 뭐 당장 내일 이런 일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전기 자동차에 있는 그 AI 기능이든 뭐든 전자 시스템에 해킹을 해가지고 해킹 사고들도 지금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아무도 모르니까 아마 그런 사건들이 막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해킹해가지고 말이야 브레이크 안 돌게 만들고 말이야 가속되게 막 가속이 계속되게 만들고 막 200km씩 나오게끔 만들고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손도 못 대는데. 쉽게 말해서 급발진 같은 걸 유발을 시키는 거죠. 급제동을 유발시킨다거나. 막 150km 달리는데 갑자기 탁 급제동 시키게 만들고 차가 막 전복돼서 구르게 만들고 그런 범죄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편하면 편할수록 거기에 대한 대가도 치러야 되는 게 우리가 경험상 알게 되는 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도 막 생길까봐 불안해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발진이 무서워서 아직도 수동을 몰고 다니는 분들이 간혹 계신다고 그랬는데 옛날 거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옛날 거라서 더 좋은 것도 많습니다. 제 생각이 그래요. 그 뭐 한번 여쭤보게 여러분 지금 그냥 간단하게 쪽지 적는 거 말고 그 지인이나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손글씨 손편지 제대로 된 손편지 한번 써서 전달해 본 적 있습니까? 한 2-3장, 3-4장 정도 되는 그런 긴 장문의 손편지 써서 드려본 적 있어요? 뭐 구식이라고 놀리는 사람도 있겠고 젊은 친구들은 아예 그런 거 써본 적도 없겠지만 저보다 나이가 좀 많거나 비슷하신 분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손편지 한번 써서 한번 전달해 보세요. 크게 감동할 겁니다.
그게 감동하실 거예요. 굴식이라 꼭 다 나쁜 건 아니니까요. 대충 그 시청역 역주행 참사와 관련해서 이번 주 주제로 이야기 스스로 함께 나누었던 자신은 언제나 안전할까요? 라는 방송 코코넛망치 20번째 시간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여러분께 이번에 그 9명의 희생자 플러스 사고로 지금 마음, 몸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희생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그리고 다치신 분들의 아른 기호를 함께 빌겠습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들 얼마나 상심이 심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다시 보고 싶겠습니까? 평생 그 상처는 씻을 수가 없겠지만 기운내시고요. 우리 모든 국민들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이 사고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누구나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런 피해를 다 입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운 내시고요. 마음이 아픈데 마음이 아프네요. 자, 이번 방송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조금 늦었는데요. 이게 방송 세팅을 하는데 이게 세팅이 뭔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예전 방식으로 또 스트리밍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했네요. OBS 이게 사실 깔고 해야 되나 어쨌건 그래서 방송이 한 10분 늦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일요일날 오후 5시에 이렇게 시간 맞춰서 방송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와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이거 나온 거 좀 웃긴가요? 사건 반장 보니까 나오길래 좀 패러디를 했습니다. 따라쟁이를 좀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는 이 방송은 이제 오프라인 다운로드가 한 화요일 정도 될 거예요. 되면 이제 편집을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가는 그 시간에 한 2-3시간 정도 편집을 해서 편집한 걸 다시 보기로 여러분들하고 만날 거고요. 그 다시 보기는 또 매주 목요일 날 거의 종일 방송. 보통 이제 해 뜨기 전부터 해가지고 자정 토요일 금요일 넘어서까지 방송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이제 방송 계속 돌려서 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 지금 보이는 제 메일로 보이시죠? 여기 요 메일로 여러분들 아직 한 번도 메일이 온 적이 없어요. 자, 좀 보내주시면 여러분들하고 그 이슈로 한번 이야기도 나눠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진짜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다시 보기와 재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카르페 디엠.